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남에서는 임시대피소에 머물던 이재민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로 무너져 아직 돌아갈 곳조차 없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 22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의 장벽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상현실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장이 김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에서는 임시대피소에 머물던 이재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로 무너진 탓에 아직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한 이재민들을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산청군 생비량명 상능마을. 진흙과 돌더미가 마을을 덮치면서 도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일부 주택은 흙더미에 반쯤 파묻혔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은 사실상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상능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입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지금은 마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상능마을에서 살아온 선향월 할머니.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대피하느라 챙겨 나온 건 손에 들린 약봉지뿐입니다. 대피소에서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우리 세상이 좋아서 잘해주고 그래. 근데 그가 그리 좀 살아갖고 늙어 죽도록 살려 했는데 그만 이직이 있긴다. 근데 자꾸 눈물이야. 특히 언제 복구가 시작될지 마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포리스라인을 다 쳐가지고 일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많이 답답한데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 많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근 의령군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복구 작업은 한창이지만 침수 피해로 집안이 엉망인 채여서 주민들은 대피소와 집으로 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옷 한 벌 건지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 현재 왔다라 갔다라 왔다 가서 나서 일하고 또 집 치우고 와서 또 밥 때때 밥 먹고 또 누자로 돼 누자로 그런다 이 늙은이들이. 그래 이래가 참 이래가 어찌 사는 게 아니고 막. 현재 산청과 의령 합천 등 경남도 내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 회관이나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은 22일 기준 1000여 명. 이재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멀쩡한 내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22일까지 모두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오후 4시 30분 기준 산청읍과 단성면에서 여성과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라며 70대 남성 실종자, 60대 여성 실종자와 동일 인물인지 경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로 확인되면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경남에서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공공시설 1000여 곳, 정전 8,400여 세대, 단수 700세대, 농경지도 4,263헥타르가 폭우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 정전 8,400여 세대 가운데 200세대에서 아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합천, 의령 등에서 발생한 이동통신 중계기 장애는 현재 90% 정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산청, 밀양, 의령, 창녕, 합천 등 경남에서만 모두 6,100세대의 8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700여 세대, 1,0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금은 현재까지 7억 6,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을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39사단 대원, 시군 공무원, 주민 등 4천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등 기관단체에서 급식 지원과 응급구호 세트, 재난안전꾸러미 등 3,800여 개의 구호 물품을 이재민에게 전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수해 피해자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산청의료원과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합천 등 3곳에서 의료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취수원에 흙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지난 21일 오전부터 합천 지역의 흙탕물 상태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합천읍과 대양면 등 합천 가구의 약 60%가 합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천 지역은 환강에서 취수한 물을 여과해 정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호우로 정수장에서 걸러낼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흙이 유입되면서 탁한 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합천 정수장 탁토는 1.3으로 3일 이상 1 이상이 유지될 경우 급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 병인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청에 이어 22일 오후 의령과 합천 수해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이날 의령군 대이면 구성마을에서 주택과 상가 등 침수 현황을 확인하고 합천군 삼가면의 피해 농가도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의령군 대이면 구성마을에서는 주택과 상가 등 50여 세대가 합천군 삼가변 망감류 시설하우스 진지향 600주가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산업안전 VR 교육장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 사고로 2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7만 명.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어 장벽 탓에 초기 대응과 대피가 어려운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 때문에 도와주세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사장님과 얘기하고 이렇게 위험이 있어도 제가 많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없어요. 왜 위에서. 지역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9.7%, 지난해 6월 기준 11.8%까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큰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빈도는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최우명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산업안전 VR 체험장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체험장에서는 화재와 낙상, 감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 사항을 가상현실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도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로 하는 안전교육보다는 시각적으로 직접 다양한 유형의 재해 위험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VR 체험장이 개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안전 체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지금 산업 현장도 다문화 시대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해에 자리 잡은 산업안전 VR 체험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절기상 가장 무덥다는 대서인 22일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3시 기준 김해와 창녕에 폭염경보가, 남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과 창원에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지만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고 다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경주시가 문화 외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전통국악과 창작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교류음악회가 오는 8월 2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데요. 공연 준비에 한창인 예술 단원들을 이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비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국악관현악. 예천 통명농요인 아브레이 수나와 돔소소리 선율을 주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국악관현악이 가진 장엄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구성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동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연주의 구성이 어려운 만큼 공연장에서 쉽게 감상할 수 없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연습의 마무리 단계인데 난이도가 있는 만큼 단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존하는 우리 국악 작곡가들의 새로운 창작곡을 선보이는 만큼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립 신라고치대와 김천시립국악단의 교류음악회인 위드 아창제가 오는 8월 2일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립니다. 아창제, 즉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는 국악과 양악을 아우르는 창작 관현악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획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아창제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작 국악 작품 가운데 엄선된 곡들이 선보입니다. 국악 관현악 천마도와 가야금 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 설장구 협주곡 오디세이 긴 여행 등을 비롯해 우리 시대 대표 소리꾼 장사익 씨가 특별 출연해 깊은 울림을 더할 예정입니다. 서양음악, 그다음에 국악을 가지고 창작음악을 전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곡을 가지고 서울에서는 매년 공연을 합니다. 경상도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김천시립국악단, 그다음에 경주시립신라고치대 두 단체 한 70여 명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8월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질 문화 외교의 무대. 전 세계에 우리 작곡가와 작품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전통과 감동이 어우러진 교류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